안녕하세요. 우성모래시입니다. 오늘 장 끝나고 연휴가 시작되네요. 연휴 동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.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0.7% 정도 상승했고,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에 가담하면서, 그쵸,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약 2,350억 정도, 기관이 약 2,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됐고, 외국인이 뭐 이거 가지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뭐 말하기는 어렵죠. 뭐 최근 계속 팔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뭐 한 2, 3천억씩 들어오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안 들어오네요. 예전에는 외국인이 계속 좀 사줬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약간 그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조금 저거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여기 고점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죠. 이 매물 넘어야 되니까. 그리고 방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미장 선물인데 뭐 거의 2%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. 렘데시비르가 뭐 효과적인 어떤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면 뭐 거의 이제 꺾일 일이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제 나오면 이제 모든 그 뭐 셧다운 되고 스톱 됐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굉장히 커졌고, 뭐 바닥에서 이만큼 상승했는데 쭉쭉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. 그래서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미국 주식, 미국 차트가 없나? 이걸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요. 해외 차트 있구나. 이 뭐죠? 이게 왜 이렇게 나와? 이렇게 보면은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했네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볼까요? 나스닥도 뭐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, S&P하고 봐도 훨씬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. 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이런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저거 되는 건가? 뭐냐, 저평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저평가 가치주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. 저평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, 뭐 이런 게 그 궁금하시죠? 근데 뭐 그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. 지표가 PBR로 해도 되고, 퍼로 해도 되고, 뭐 영업현금으로 해도 되고, PSR로 해도 되고, 뭐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하시면 돼요. 저평가인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,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평가를 곧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켜서 투자를 하시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저평가인데 주가는 더 하락한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평가 플러스 이익 증가 입니다.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시장이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.
또는 알지 못한다. don't know.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인지라고 하면 되나요? 인지하지 못했다. 그래서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. 시장이 이 기업이 저평가이고 이익 증가가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 절대로 저평가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. 바로 주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이익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평가라는 거는 시장이 인지하지 못한다. 왜냐하면 아직 이익 증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익 증가가 나오면 시장이 단박에 알아봅니다. 웬만하면 그 정도로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그 스마트 머니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대충 투자하는 머니들도 있지만 저같이 대충 투자하는 머니도 있지만 아주 스마트하게 판단을 해서 빠르게 투자하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플러스 이익 증가가 만나야 된다. 저평가로만은 해서는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그 이익 증가는 이제 뭐 개별적인 거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저평가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저평가 여부를 그냥 PBR로 합니다. 이 어느 기업의 과거 PBR 그 추이하고 현재 PBR을 비교해 봐서 PBR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평가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. 이 과거 경로 분석은 PBR하고 ROE하고 이렇게 그 한 겁니다. 이쪽 라인이 ROE죠. 1%부터 8%까지 있네요. 그러니까 이마트는 4%에서 뭐 한 7.5% 사이 정도 ROE를 만들어 왔습니다. 과거 동안. 그리고 PBR은 0.5배? 0.5배. 네, 0.5배가 제일 낮네요. 저 19년도 제외하고요. 이게 19년도 제외되어 있는 거거든요.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. 아이고, 19년도를 넣어볼게요. 아이고, 뭐야. 잘 이게 안 되네요. 네, 이렇게 하고, 여기도 옮겨줘야겠죠. 이렇게. 빨간 점 옮겼나? 그러면 이제 초록색 옮겼고, 파란 점. 파란 점도, 파란 점 이렇게. 아이고. 이렇게 옮겼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19년도 겁니다. ROE가 2몇 프로 보시면은 19년도 ROE가 2.2%를 기록하고 PBR은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게 고점 PBR이고 요게 저점 PBR이고 요거 무슨 PBR이지? 이게 종가 PBR이고 요게 저점 PBR입니다. 요게 0.29배인데 이상하다.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0.6배 아래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는 때이다. 그리고 1배 이상 넘어가면은 비싸게 거래되는 때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그 과거 PBR 영역을 비교해 봐서 낮은 부분에 있으면서 여기에 이익 증가가 나오면 이렇게 시장에서 제 가치로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현재 이마트의 PBR이 0.33배 수준인데 요 수치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요 두 수치를 제외하고 과거 수치를 보면 제일 낮은 PBR이 0.52배였고 제일 높은 PBR은 1.67배였습니다. 이거는 이제 상장 당시인 거고 작년에 0.29배까지 떨어지고 현재 0.33배 수준으로 약 10% 정도 올라 있는 거죠. PBR 기준으로 바닥에서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저평가이다.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포로는 뭐 판단해 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 이익 가지고 저평가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
이상한 거고요. 이미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퍼로 과거 그 이익 가지고 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2011년도에 재상장하고 2019년도까지 약 2, 4, 6, 8, 9년 정도의 실적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1,500억, 작년에 1,500억 제일 그 낮게 기록했고 제일 많이 기록했을 때는 약 7,350억 정도가 가장 높게 기록한 영업이익입니다. 그동안은 이마트가 어떤 그 대형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마트를 할인점을 세우는 거죠. 그래서 뭐죠?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뭐 이런 것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역 선점 그리고 좋은 지역에 목이 좋은 지역에 선점에서 건물을 짓고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. 근데 뭐 경쟁이 심했죠. 경쟁이 심하면서 이렇게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. 대신에 어떤 전반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? 추점한 거하고 뭐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 트레이더스라든가 뭐 SSG.com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스럽게 매출액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.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6년 평균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이 약 6.5%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어떤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역상장을 했죠.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이 수익성이 이마트 역사상 가장 낮은 수익성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이마트가 앞으로 어떻게 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를 하고 있죠. 정리를 하고 온라인 대행을 하고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새벽 배송이라든가 신선식품이라든가 온라인 대응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쓸데없는 짓거리 했던 것들 다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에 6.5% 성장했지만 단순하게 3%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그 2014년부터 18년 이거는 이제 너무 예외적인 영업이익률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평균 영업이익률로 하면은 영업이익은 약 7천억에서 9천억 정도 가능합니다. 물론 뭐 이렇게 꾸준히 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억에서 7천억 사이 정도는 충분히 이마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거기에 순이익률도 이제 평균 순이익률로 해서 하면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 요걸로 하면 안 되고 요걸로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할게요. 이렇게 하면은 안전마진이 거의 뭐 70% 이상 그 확보되어 있는 가격입니다. 현재 주가 12만원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 실적이 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 분석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이거는 최저 ROE로 해서 이제 순이익을 예상하는 거죠. 이거 2.2%는 너무 낮은 수치이고,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최저 실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 말고, 이거 5년 중에서 4.1%로 해도, 그래도, 예상 순이익이 이렇게 됩니다. 3,600억에서 5,000억 정도 되는데,
이 과거 실적을 보면 3,600억에서 5천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안전마진을 계산을 해보면 약 할인율 10%일 때 안전마진이 14%에서 57% 정도 확보되어 있는 가격입니다. 자,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PBR이 역사상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. 그리고 이마트가 과거에 보여줬던 실적을 앞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안전마진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. 현재 가격은. 이런 거로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,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요 두 가지로.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차트 보면 지금 바닥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다른 기업들처럼 이렇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투하자본 수익률 보면 낮은 한 자릿수입니다. 로싱글이죠. 보면 앞으로도 요 정도 수준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쵸? 사람들이 뭐 갑자기 막 더 먹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1,500억 이 영업이익을 저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게 판단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을 보면 지금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수준에 있는데, 그동안 엄청난 하락을 했지만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준 것 같아요. 바닥을 잡아준 것 같고, 지금 이제 여기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죠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승하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 241선을 이렇게 눕힐 겁니다. 아마 옆으로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렇게 보고,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자 그러면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데, 뭐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의미를 두는 거죠.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넘어서 버렸죠. 넘어서리고 이틀 연속 지금 그 지점을 지켜주고 있죠. 그 뭐 확실히 스마트 머니들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저평가다. 그렇게 보고 있다. 저평가로 보고 있고 앞으로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뭐 최근에 누가 사나 한번 볼까요? 보면은 보험하고 투신, 연기금, 사모펀드 이쪽 기관에서 좀 사고 있네요. 개인하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존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면 지금 뭐 롯데 쪽도 정리 많이 하려고 그러고 홈플러스도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마트도 실제로 정리하고 있죠. 오프라인을.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가 크다. 왜냐면 그런 거 정리하고 할인점 건물 매각하고 뭐 저걸로 뭐 리츠로 돌리고 하면 이런 감가상각비도 분명히 작아질 것이고, 여기서 2019년도에 이마트의 감가상각비가 6,400억입니다. 이것만 줄어도 반으로 줄어도 약 3,200억 정도가 애드되는 거죠. 영업이익에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지금은 이제 온라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오프라인 마트를 줄인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. 새벽 배송이라든가 뭐 신선 배송이라든가 당일 배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건물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센터로 바꾼다든가 뭐 리츠로 해서 자금 조달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영업이익 쪽으로 애드가 되기 때문에 이익 증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필연적인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. 뭐
리츠하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PBR 라인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. PBR이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, 그리고 어떤 그 이마트가 보여준 성장률의 반 정도만 달성하고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성만 회복하더라도 굉장히 큰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최저 ROE로 예상한 순이익 라인으로 해도 작지 않은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다. 그래서 무성보리심이 봤을 때 이마트는 현재 싸다. 저평가다. 하지만 뭐 주가 상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. 주가 상승이 되려 그러면 이익 증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. 그거를 제가 대신 공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. 그래서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좀 저렴하고 장기 보유하면은 이렇게 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셔갖고 투자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